수석 승무원 아서 헤이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게 두 번째 경고입니다. 따르지 않으시면 승무원 지시 불이행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15년 베테랑의 권위와 숨길 수 없는 경멸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레나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선글라스는 벗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조금,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열렸다. 의료상의 이유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으며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변명이나 설명이라기보다는 그저 사실을 통보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아서는 코웃음을 쳤다. 예상했던 레퍼토리였다. 의료상 이유요. 그렇다면 관련 증명서를 보여주시죠. 규정은 모든 승객에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그는 규정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말했다. 그것은 그의 가본이자 무기였다. 지난 15년간 수많은 까다로운 승객들을 상대하며 터득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 또 시작이군. 돈 좀 있다고 규칙을 마음대로 어겨도 되는 줄 아는 부류의 아시아인 승객. 아서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그의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레나의 침묵을 오만함으로 차분함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이 심리전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기내의 질서는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레나의 침묵은 벽과 같았다. 아서의 날카로운 말이 부딪혀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 레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응시할 뿐, 그녀의 평온함은 오히려 아서를 더욱 초조하고 화나게 만들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지? 보통은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혹은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마련인데. 저 여자는 달랐다. 그들의 대립이 만들어낸 팽팽한 긴장감은 퍼스트 클래스 전체로 퍼져나갔다. 승객들의 소곤거림이 파문처럼 번져나갔고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몇몇은 노골적인 불쾌감을 드러냈고 몇몇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찾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때였다. 통로를 지나던 한 아이가 레나를 가리키며 엄마에게 속삭였다. 엄마, 저 언니 꼭 슈퍼히어로 같아. 아이의 눈은 순수한 경외감으로 반짝였다. 당황한 엄마가 아이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야지 하고 속삭였지만 그 말은 이미 팽팽한 공기를 가르고 레나의 귓가에 닿아 있었다. 레나는 아이의 말을 들은 듯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돌려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 차가운 대립 속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온기였다. 하지만 그 온기는 아서의 분노에 찬 마음을 녹이지 못했다. 오히려 아이의 말이 그의 편견에 기름을 부었다. 슈퍼히어로. 가소롭군. 그저 비싼 옷과 선글라스로 자신을 포장한 거겠지? 아서의 압박이 거세질수록 레나는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재킷 주머니 속에서 차갑고 낡은 금속 조각을 움켜쥐었다. 손끝에 느껴지는 익숙한 감촉이 소용돌이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혀 주었다. 그녀의 눈은 창밖의 구름을 향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지옥 같은 모래바람과 귓가를 찢는 총성이 난무하던 그곳. 진정해, 레나. 헬만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헬만드.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차갑게 식는 듯 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강철 같은 평정심을 선물했다. 지금 눈앞의 이 상황은 그저 사소한 소란일 뿐이었다. 결국 아서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레나의 흔들림 없는 평온함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냈다. 그는 더 이상 베테랑 승무원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 안달이 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아서는 결심한 듯 허리에 차고 있던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그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카드였다. 그는 승리의 예감에 가득 차
조롱과 권위를 뒤섞은 목소리로 선언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지금 즉시 당신을 우리 항공사 블랙리스트에 올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서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적의마저 담겨 있었다. 그는 레나를 완전히 제압했다고 확신하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다시는 영원히 우리 항공사의 어떤 비행기에도 오를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퍼스트 클래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채찍 소리 같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믿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레나의 반응은 아서의 예상을 완전히 그리고 처참하게 빗나갔다. 그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선글라스 너머의 눈은 여전히 창밖의 무심한 구름을 향한 채 그녀는 지극히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쪽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그 한마디. 그뿐이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애원도 없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대하듯 무심한, 그래서 더욱 모욕적인 반응이었다. 아서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이런 식의 대응은 그의 15년 경력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았다. 저항하지 않는 적만큼 상대하기 까다로운 것은 없었다. 그 차분함, 그 통제 불가능한 평온함이 그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다. 감히 나를 무시해? 도전받았다고 느낀 아서는 이성을 잃었다. 그의 완벽한 세계에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15년간 쌓아올린 규칙이라는 성벽이 저 여자 한 명 때문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과거, 규정을 어긴 승객 때문에 비행이 지연되었던 아찔한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도 그는 원칙을 고수했고 결국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경험은 그에게 이 규칙은 신성하다는 신념을 주었다. 그리고 지금 그 신념이 그를 더욱 완고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보란듯이 태블릿을 꺼내 들고 비협조 승객 보고서 양식을 열었다. 그의 손가락이 분노의 차 스크린 위를 격렬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름, 좌석 번호, 그리고 사건 경위. 그는 레나의 모든 행동을 최대한 부정적으로 규정을 무시한 오만한 승객으로 묘사하며 보고서를 작성해 나갔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자신의 모욕감을 담아서. 한편 몇 줄 떨어진 좌석에 앉아 휠체어에 기대 있던 한 남자, 마커스 콜 하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흔한 승객과 승무원의 마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글라스를 낀 저 동양인 여성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저 여자? 어디서 봤지? 기억의 파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총성과 모래바람, 절망적인 비명과 희미한 화약 냄새. 그래, 전혀 다른 상황, 전혀 다른 장소에서였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지옥 같았던 그곳에서. 그는 눈을 감았다. 폭발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 부서진 험비, 그리고 폭염 속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던 한 인형.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총탄이 빗발치는 와중에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부상병을 끌고 움직이던 그 단호한 몸짓. 그 압도적인 존재감. 지금 저 여자의 어깨선과 고요하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자세에서 그때의 그 인형이 겹쳐 보였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레나의 옆모습에 시선을 고정했다. 이게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잊고 싶었던 과거가 보내는 신호일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저 여자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 사이 젊은 여성 승무원 한 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서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혹시 정말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상황이 너무 커지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는 게. 그녀는 레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왠지 그냥 제 느낌인데 군인 출신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아서는 듣지 않았다. 그는 후배의 말을 손짓으로 막으며 쏘아붙였다. 규정은 규정이야.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라고.
군인이든 뭐든 여기선 내 규칙을 따라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독선적인 확신이 가득했다. 바로 그 시점이었다. 기내 뒤쪽 갤리에서 다른 수석 승무원이 승객 명단을 최종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습관적으로 VIP 명단 섹션을 훑어보았다. 보통은 이름과 좌석 번호만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가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한 줄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한 이름 위에서 그대로 멈췄다. 권리나 대위, 백악관 국빈 초청자. 수석 승무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이었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다. 이름과 좌석 번호, 그리고 목적지까지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다. 지금 아서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로 그 승객이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거대한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제안이었다. 세 개의 장면이 동시에 숨가쁘게 교차했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분노에 찬 손가락으로 태블릿의 전송 버튼을 누르려는 아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을 맞추려 애쓰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는 마커스 콜, 그리고 사색이 되어 갤리에서 뛰쳐나와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려오는 수석 승무원. 안 돼. 아서의 손가락이 스크린에 닿기 직전 수석 승무원이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멈춰. 아서, 당장 멈춰.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나 있는 거예요? 수석 승무원의 다급한 외침에 아서는 혼란에 빠졌다. 무슨 소리예요, 선배. 그의 눈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수석 승무원은 그의 손에서 태블릿을 거의 빼앗다시피 하며 스크린의 한 줄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주변 승객들이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그러나 세상의 종말처럼 들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분, 대통령의 손님이야. 우리가 모시는 국빈이라고. 순간, 아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귀가 우뭉거리고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대통령이, 손님, 그가 방금 전까지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모욕하고 블랙리스트에 올리려 했던 사람이 국가가 최고의 이호를 다해야 할 영웅이었다니. 태블릿이 그의 힘 빠진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바로 그때였다. 딩동 기내 스피커에서 익숙한 신호음이 울렸다. 하지만 이어진 기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안내 방송과는 그 무게가 달랐다. 침착하고 권위 있는 음성이 기내 전체에 울려 퍼졌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항공편에는 미국 대통령의 특별 초청으로 워싱턴을 방문하시는 국가적 영웅 한 분이 탑승하고 계십니다. 승객과 승무원 여러분 모두 최고의 이호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조금 전까지의 소란과 긴장감은 간대었고 숨막히는 정적만이 남았다. 승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누구인지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은 자연스럽게 방금 전 소동의 중심에 있던 한 사람, 바로 레나 권에게로 향했다. 그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마커스 콜 하사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의 다리는 고통스럽게 떨렸고 얼굴은 식은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안개가 거친 듯 맑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평생의 모든 존경심을 담아 꼿꼿하게 서서 레나를 향해 군대식 경례를 올렸다. 권리나 대위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내 전체를 울릴 만큼 크고 또렷했다. 승객들은 대위라는 호칭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마커스는 감정이 북받치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마커스 콜 하사입니다. 2019년 아프가니스탄 해만드에서 대위님께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기내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마커스의 격정적인 목소리였다. 그는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 그날의 지옥을 증언했다. 저희 소대는 적의 매복에 걸려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통신은 두절됐고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쳤죠. 우리는 모두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구에서는 이미 철수 명령이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잠시 잠겼다. 그때였습니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먼지 구름 속에서 차량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위님이었습니다. 명령을 어기고 단 몇 명의 대원과 함께 우리를 구하러 돌아오신 겁니다. 마커스는 레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대위님은 총탄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부상당한 저를 끌어내고 다른 동료들을 엄호하셨습니다. 그때 대위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마커스의 이야기가 끝나자 한 승객이 조심스럽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이내 다른 승객에게로 번졌고 마침내 기내 전체가 떠나갈 듯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승객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이름 모를 이국의 영웅에게 아낌없는 경의를 표했다. 그때 정복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레나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공군 대령 데이비스였다. 그 역시 레나를 향해 정중하게 경례하며 말했다. 권 대위. 이 비행기에 탑승한 모든 미군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모든 찬사와 박수 속에서도 레나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향해 경례하는 마커스와 데이비스 대령, 그리고 기립박수를 보내는 승객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정한 영웅들을 그날 돌아오지 못한 제 동료들입니다. 그녀의 눈은 그 누구도 아닌 먼 곳의 허공을 향해 있었다. 마치 그날의 전우들을 보는 것처럼. 그 한마디에 기내의 모든 소음이 다시 한번 멎었다. 그 어떤 화려한 수사보다도 깊은 울림을 주는 영웅의 진정한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담긴 깊은 슬픔과 겸손함에 숙연해져 있을 때 기내에 다시 한번 특별한 신호음이 울렸다.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 중대함을 암시하는 소리였다. 이내 기장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흘러나왔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승객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직접 보내온 특별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내 스피커에서 짧은 정적이 흐른 뒤 모두에게 익숙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음향 시스템을 통해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선명하고 힘있는 바로 미국 대통령의 육성이었다. 권리나 대위. 당신은 국경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것을 선택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용기입니다. 당신이 보여준 헌신과 희생정신은 단순히 한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미국은 당신의 그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당신을 국가를 초월한 명예로운 인물로 예우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끝나자 기내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박수 소리도 웅성거림도 없었다. 모든 승객들이 방금 자신들이 목격한 순간의 역사적인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쓰이고 있었다. 아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리 없는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는 단지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다. 한 국가가 공식적으로 영웅이라 칭하며 최고의 예우를 다하는 인물의 존엄성을 자신의 얄팍한 편견과 오만함으로 짓밟아버린 것이다. 15년간 쌓아온 그의 자부심과 경력, 원칙들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아선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레나에게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죄수처럼 무거웠다. 마침내 레나 앞에 선 그는 그 어떤 변명도 없이 고개를 깊이 숙이다 못해
거의 무릎을 꿇을 기세로 허리를 굽혔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감히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갈라져 나왔다. 하지만 레나의 얼굴에는 그 어떤 승리감이나 우월감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연민의 빛이 감돌았다. 그녀는 몸을 숙여 아서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고 일으켜 세웠다. 일어서세요. 레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아서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자 레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 실수 때문에 당신을 지켜주었던 규칙들을 버리지는 마세요.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십시오. 규칙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규칙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규칙은 가장 폭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질책이라기보다는 깊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에 가까웠다. 아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을 읽은 레나는 마지막 비밀을 꺼내 보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늘 지니고 다니던 차갑고 낡은 금속 조각 하나를 꺼냈다.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표면에는 수많은 긁힌 자국이 가득했다. 전사한 전후의 인식표였다. 레나는 그것을 조용히 보여주며 말했다. 제가 선글라스를 고집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헬만드에서 얻은 오랜 부상 때문에 강한 빛을 보면 눈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의료상의 이유라는 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선글라스가 아니면 그날 돌아오지 못한 제 전우들을 떠올릴 때마다 제 눈에 고이는 슬픔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영웅에게는 슬퍼할 자격도 없는 것처럼 모두가 저를 쳐다보니까요. 그제야 아서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레나의 침묵은 오만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슬픔을 감추기 위한 가본이었고 그녀의 평온함은 끔찍한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의 힘이었다. 그가 본 것은 빙산의 일각, 아니 먼지 한 톨에 불과했다. 그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슬픔과 희생의 무게를 그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의 활주로가 가까워지자 기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스러운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아서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레나의 마지막 말이 그녀가 보여준 낡은 인식표가 그의 귓가와 심장에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다. 비행기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부드러운 충격과 함께 길었던 비행은 마침내 끝을 맺었다. 하지만 기내에 감돌던 무겁고도 성스러운 여운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기장이 특별한 손님에 대한 마지막 감사를 전하며 최종 안내 방송을 마치자 다시 한번 진심 어린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의무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온 존경의 표현이었다. 탑승교가 연결되고 문이 열리자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열었다. 그 누구도 먼저 내리려 하지 않았다. 모든 시선은 묵묵히 자신의 짐을 챙기는 레나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군인답게 절제되고 간결한 움직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위해 길을 열어준 승객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비행기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밖의 풍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였다. 활주로 위에는 검은색 리무진과 함께 각 잡힌 정복을 차려입은 미군 의장대와 국방부 고위 관료들, 백악관 관계자들이 도열해 있었다. 레나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들은 일제히 그녀를 향해 경례를 올렸다. 그 어떤 말보다도 웅변적인 최고의 이유였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서는 처음으로 품격이라는 단어의 진짜 무게를 깨달았다. 그것은 비싼 옷이나 자석 등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온갖 편견과 오해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은 강인함, 그리고 다른 이의 과오마저 보듬는 깊은 이해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그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다시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리라 조용히 맹세했다. 레나는 자신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짧지만 정중한 답례를 한 뒤 리무진에 올랐다.
차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고요한 정적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비로소 길고 무거운 숨을 내쉬며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리무진이 백악관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그녀는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워싱턴의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오늘 있었던 일들, 수많은 시선과 환호, 그리고 사과.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풍경이었다. 영광의 순간에도 그녀의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진정한 힘이란 결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없었던 이들을 위해. 저녁 노을이 포토맥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를 태운 리무진은 그 빛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잊을 수 없는 교훈과 한 영웅의 진정한 뒷모습을 남긴 채